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의 혼술 12월 7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지난주보다 무려 6.4%포인트 떨어져서 문재인 국정 운영 지지율 37.4%, 이제 30%대가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평가는 무려 57.4%,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20%포인트나 떨어진 건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34.7% 이것도 리얼미터 주간 집계에서 사상 최저치입니다. 본인이 대선에서 받은 지지율이 41%였죠. 자, 그거 지금 까먹기 시작했고 조만간 20%대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이 흉흉한 것은 아무래도 뭐 집값 파동 그런 것이 있고 또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 물론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상황인데, 그래도 집권 세력은 여전히 어떤 전국 주도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 재연장을 위해서,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안하무인격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수를 빌려서 여러 가지 강행 처리,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해왔는데, 오늘은 공수처법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공수처법을 오늘 중으로 강행 처리하고 9일날이죠. 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경계령을 발동을 했죠. 국회의원들에게 전부 국회에서 대기를 하라.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 일단 그를 저지를 해야 된다. 몸으로라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각오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막아야 된다. 자, 이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나를 그 사과 못하게 하면은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면은 나는 사퇴할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당내 반발이 있죠. 그 당내 반발, 이명박 박근혜 사과의 문제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있으니 사과를 못하게 하면은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까지는 같이 투톱으로 같이 좀 보조를 맞춰왔는데 오늘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지역구가 대구이기 때문에 민심 파악을 하는 게 좀 다른 지점이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 당이 스스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당내에 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은 막무가내로 사과 못하게 하면은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뭐 반대 의견에 대해서 뭐 크게 구애 안 받아, 구애받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잘라말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계속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직 사퇴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당내에서는 반발이 엄청납니다. 뭐 일부에서는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를 덜쳐내서 뭐 중도를 흡수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자, 배현진 의원,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에서 말씀드렸죠. 김종인이 두 전직 대통령이 대해 꼭 대국민 사과를 하시겠다는 기사가 도는데 잠시 인지 부조화를 느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정말 꼭 사과를 해야 되면은 왜 그쪽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느냐. 본인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또 비대위 대표를 맡아서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서 그때부터 탄핵도 되고 민주당 정권도 들어서고 했으니 지금 같은 이런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했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대선배인 김종인에 대해서 저격을 한 것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장제원 의원도 뭐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의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정통성 없는 임시기구의 장이 당의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재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 한 번의 의원총회도 갖지 않고 어떻게 혼자서 그런 그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보선 출마하는 이현주 전 의원도 정권과 관계가 없었던 분이 사과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만약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두 전직 대통령 석방 이야기, 그리고 국민통합 이야기도 같이 해야지. 왜 사과만 하느냐. 자, 홍준표, 지금 무소속 의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과를 지금 강행하는 것은 50 정권 하에서 민정당 이중대로 들어가자는 이민우 전 시민당 총재 구상과 흡사해 본다. 자, 이렇게까지 강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꼭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그날이 9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4주년 되는 날이라고 9일날 하겠다는데, 9일날은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난리가 날 텐데 본인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해. 이 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가 없다는 것은 중도 흡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에서 이것을 사과한다고 해서 중도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로 다시 회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또 수많은 고위공직자가 보수정권에서 고위공직을 했던 사람들이 투옥돼 있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 버렸고, 체제 탄핵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체제 대 체제의 대결에서 탄핵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선거에서 4연패, 내리 4연패, 20대 총선 빼면 3연패를 했죠. 3연패라고 정권도 다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탄핵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여론이 당내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4월 달에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돌아서고 있는데, 민심 위반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옛일을 다시 꺼내서 과거로 세계반열을 돌려서 보수정권 잘못한 일 사과하겠다. 뜬금없는 이야기죠. 본인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침투해야 됩니다. 침투해야 되는데 무슨 여러 가지 당내 일을 하느라고 못했다고 하는데, 당내 일 한 게 그다지 없죠. 근데 어쨌든 무슨 계산을 했는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어떤 변곡점이 된, 전국의 변곡점이 되는 이 시점에 사과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김종인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선출된 자리도 아니고, 민주당을 넘나드는 인물이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의 사령탑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본인이 보수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자, 위탁받아서 당을 비상시국에만 운영을 하라고 위탁받은 인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자, 이 상황에서 당내 반발이 계속되겠죠. 근데 김종인은 아마 사과할 겁니다. 사과를 하고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박차고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하고. 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은 앞으로 선거, 4월 보궐선거도 그렇고 차기 대선도 그렇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겠죠. 국민의힘은 당의 비대위원장이 자신들이 적폐 세력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갈, 선거에서 그 프레임을 계속 써먹을 그런 빌미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더 이상 그 당을 이끌지 않고 사퇴할 수도 있는데, 사퇴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내관을 던져놓고 사퇴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